화장품 마케팅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마케팅 예산이 적기 때문에 처음부터 뭐 돈을 쓰는 마케팅보다는 고유 키워드를 만드는 이유는 명확해요. 저희 제품만 나올 거고 다른 카테고리와 마케팅 구조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요. 직접 바이럴을 다 내가 할 필요는 없이. 안녕하세요, 다운술입니다. 제가 감기에 걸리게 돼가지고 지금 코가 조금 코힐밍 소리가 나는데 이 점 좀 양해 좀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 초반부터 계속 강조드렸었는데 화장품은 CPC가 아니라 다른 마케팅이 따로 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화장품 마케팅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라고 싶은 분들을 위해 가지고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대부분 사업을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케팅도 대표 본인이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위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1인 사업가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에 대해서 자세하게 영상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케팅에 들어가기 앞서서 알고 들어가야 되는 개념이 하나가 있어요. 저희가 마케팅을 진행하는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마케팅을 진행할까요? 바로 매출 때문이죠. 그래서 매출은 유입 곱하기 전환율이랑 관련이 있는데 요 유입은 CPC, 메타, 굴 같은 광고 매체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매출이 오르고, 그다음에 요 전환율 같은 경우에는 상세 페이지가 잘 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제 리뷰가 잘 쌓여 있다 이러면 이제 전환율도 올라가기 때문에 매출도 함께 올라가겠죠. 그런데 저희가 요 전환율을 신경 안 쓰고 무작정 광고비만 계속 태운다면 매출 올라가긴 해도 효율은 그렇게 잘 나오진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꼭 마케팅을 진행하기 전에 이 전환율 올리는 작업들을 선행으로 꼭 진행을 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1인 사업가가 할 수 있는 마케팅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1인 사업가가 할 수 있는 마케팅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돈을 쓰는 마케팅이 있고, 두 번째는 돈을 쓰지 않거나 좀 적게 쓰는 마케팅이 있는데, 돈을 쓰는 마케팅은 뭐 메타, 구글, GFA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돈을 적게 쓰는 마케팅에는 체험단, 바이럴, 쇼핑 라이브 이 정도가 있을 건데, 저희는 일단은 마케팅 예산이 적기 때문에 처음부터 뭐 돈을 쓰는 마케팅보다는 돈을 좀 적게 쓰는 마케팅을 시스템화한 다음에 그 뒤에 이제 돈을 쓰는 마케팅으로 넘어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집중적으로 알려드릴 마케팅은 총 3개고요. 첫 번째는 체험단. 체험단은 아마 많은 분들이 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많이 뿌리면 뿌릴수록 당연히 좋아요. 당연히 좋은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체험단 사이트를 이용해서 막 노출시키고 해봤는데 노출이 뷰티 카테고리인 경쟁이 심해서 그런지 거의 노출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체험단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직접 컨택을 해가지고, 또는 뭐 댓글 같은데 블로그 상이 노출되어 있는 분한테 들어가서 뭐 댓글 남긴다던가, 아니면 네이버 톡톡 인플루언서들은 네이버 톡톡을 가지고 있어요. 네이버 톡톡한테 문의를 넣어가지고 이제 제품을 협찬 제공 드릴 테니 좀 포스팅 해달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올라가는데, 아마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은 아니 화장품 마케팅은 조금 다르다고 했는데 뭐 체험단, 바이럴, 쇼핑 라이브 다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약간의 디테일이 조금 다르니까 한번 쭉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체험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미백 앰플을 제가 노출시키고 싶다 그러면 미백 앰플을 검색해서 나오는 블로거들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제 미백 앰플과 다른 거, 미백 크림을 검색했을 때 상위 노출되는 업체들한테 컨택을 해가지고 미백 앰플로 노출시키고 싶은데 좀 해주면 어떠냐 이런 식으로 문의를 계속 하게 되면은 포스팅을 해주는 거죠. 아마 똑같은 키워드로 노출을 시켜주는 분들은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렇게 모든 키워드를 다 노출시키기 위해서 체험단도 엄청 많이 뿌리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한 4개에서 5개 정도만 업체만 컨택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업체도 상위 노출을 해줄 수 있는 업체가 아니라 내 제품을 진짜 디테일하게 써줄 수 있는 업체 몇 개만 고르고 이분한테 그 원고랑 내용을 드릴 때 제 고유 키워드로 노출시켜 달라고 언급을 꼭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이유는 뒷부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이럴인데요. 바이럴을 진행할 때는 내 타겟이 가지고 있을 만한 커뮤니티, 카페, 사이트, 앱 같은 데 들어가셔서 이제 활동을 조금 하시다가 이제 댓글 다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는데요. 아마 해보신 분들께서 그거 바이럴 해봤는데 아이디 금방 잘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너무 업체 같은 느낌을 내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디를 잘리거나 이렇게 됐을 거라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 바이럴을 할 때에도 고유 키워드를 이용을 하는데요. 요 고유 키워드가 내가 만든 키워드인데 누군가 들었을 때 있을 법한 그런 단어를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다운솔 앰플이라고 해볼게요. 다운솔 앰플을 써봤는데
너무 좋아요 이런 댓글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승무원 전용 앰플을 써봤는데 너무 좋아요 라고 댓글이 달렸을 때 둘 중에 어떤 게 좀 더 업체 같은 느낌이 드실까요? 아무래도 요 다운솔 업체명 같은 게 들어간 것들을 이제 카페장이 보게 되면 아 이거 광고구나 라고 인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고유 키워드를 만들어서 이제 따로 빼는 작업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카페장한테도 좀 덜 걸리고, 그리고 소비자분들도 이제 보면서 이런 게 원래 있었나 라고 이제 내부에 검색을 하게 되면 이제 제 제품만 뜨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게 바이럴이 가능하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에는 쇼핑 라이브가 있는데요. 쇼핑 라이브가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유입이 좀 줄어든 건 맞아요. 줄어든 건 맞는데 매출 규모는 더 커졌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카테고리는 모르겠는데 뷰티 카테고리만 한정됐을 때는 그래도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유입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 쇼핑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생각하실 때 뭐 3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막 스튜디오에서 전문으로 하는 분들 말고 혼방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3만 원 이하로 충분히 프리랜서 분을 채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한테 1시간 동안 방송을 좀 진행을 해달라 라고 이제 요청을 드리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두고 이제 직접 하는 것도 좋긴 한데, 사실은 이제 돈 쓰는 마케팅을 전 직접 하고 이렇게 돈을 좀 적게 써도 돌아갈 수 있는 마케팅을 체계화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돈 쓰는 마케팅으로 옮기게 되면 좀 더 효율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고유 키워드로 이제 매출 올리는 방법인데요. 고유 키워드를 만드는 이유는 명확해요. 경쟁사와 경쟁을 피하기 위해 고유 키워드를 만드는 건데요. 미백 앰플로 들어왔을 때 경우와 승무원 전용 앰플로 들어왔을 때 경우를 비교해보면, 미백 앰플로 들어왔을 때 네이버 쇼핑 영역에서도 여러 업체들이 있으니까 전부 다 싸워야 되고, 그다음에 뭐 블로그 탭들도 싸워야 되고 지식인도 싸워야 되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승무원 전용 앰플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미 제가 이전에 얘기했던 그 체험단 업체 4, 5개를 뿌렸다고 했잖아요. 그럼 저희 제품만 나올 거고, 그다음에 쇼핑 탭도 저밖에 안 나오고, 그리고 CPC도 아무도 안 걸어뒀기 때문에 한 50원밖에 안 들어요. 그러면 이제 미백 앰플로 들어왔을 때에 비해 이 승무원 전용 앰플로 들어왔을 때 전환율도 훨씬 올라가게 되고, 이제 저희 상품을 고를 확률도 훨씬 높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구조를 짜게 된다면 훨씬 더 고유 키워드의 효과가 커지게 돼요. 네, 그리고 세 번째, 다른 카테고리와 마케팅 구조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만약에 화장품은 원가가 낮기 때문에 마진이 많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만약에 크림 제품 1개를 팔았을 경우 3만 원의 마진이 남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만약에 프리랜서 분한테 1시간 동안 작업을 해주세요 했을 때 저는 제품 1개만 팔리면 2만 원이 이득이 되는 거겠죠. 3만 원이 마진이 남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직접 바이럴을 다 내가 할 필요는 없이 그냥 프리랜서들한테 이제 계속 위임을 주시면서 3시간 동안 하나만 팔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훨씬 부담도 줄어들고, 그리고 프리랜서한테 위임할 때도 너무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이럴 같은 경우에도 계속 위임시키고, 쇼핑 라이브 같은 경우에도 3만 원에 1시간이라고 했으니까 이 1시간 동안 1개만 판매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라이브를 진행함으로써 어디인가에 노출이 또 되겠죠. 그리고 상세 페이지 하단에도 라이브 영역이 따로 뜨니까 뭐 누군가 상세 페이지를 보다가 이걸 보고 결제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바이럴은 글을 3시간 동안 썼어도 뭐 그때 당장 안 팔리더라도 그 뒤에 이제 글들이 계속 남아 있으니까 구매할 확률이 좀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먼저 알고 들어가면 화장품이 훨씬 더 마케팅하기가 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런 마케팅 구조로 계속 접근을 하다 보면 이제 공구나 인스타 협찬, 뭐 유튜브 협찬 같은 경우에도 계속 자동화를 시켜가지고 내가 마케팅을 계속 진행하지 않아도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핵심적인 게 하나 더 추가돼요. 바로 재구매예요. 만약에 내가 10명을 구입하게 만들었는데 이 중에 3명만 재구매를 하게 돼요. 그러면 그 프리랜서 분이 3시간 동안 작업을 해도 하나도 안 팔려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각 매체별로 광고 효율은 다 떨어지거든요. 지금 떨어지는데 전체 매출 볼륨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 이유가 아마 이런 재구매랑 이런 것들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번 영상에서는 1인 사업가가 할 수 있는 마케팅에 대해 다뤄봤는데요. 사실 마케팅을 진행해보지 않은 입장에서는 조금 두려울 수도 있긴 한데, 막상 진행해보면 되게 재밌는 것도 많고 신기한 것도 많고 효율이 잘 나오면 또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케팅 영역들이 많이 있으니까 나한테 맞는 마케팅 영역을 찾으신 다음에 계속 시스템하고 위임하고 하신다면 매출 성과가 잘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마케팅을 연구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글 달아드리고요. 이번 영상도 시청하느라 고생 많으셨고 다음 영상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